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잠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오늘은 투기와 투기자가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투기와 투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단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투기자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운이나 도박 또는 내부 동간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투기와 투기자가 비난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는 시장 가격의 변화로 이윤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투기로 이윤을 얻는 것은 시장 가격 변화에 대한 예측에 달려 있죠. 시장 가격을 잘 예측하면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 생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죠. 어떤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투기자는 미래의 결과를 더욱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확신할 수 없죠. 투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투기를 도박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투기는 도박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박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임이죠. 반면에 투기는 경제에 내재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내재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을 가장 잘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떠맡는 것이 투기 목적입니다. 그리고 투기자는 자신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진지한 전문가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소금에 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기후 조건이나 소금에 대한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다른 어느 소비자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소비자의 생활에서 소금은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투기자에 있어서 소금은 그의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1kg당 1,000원일 때 투기자가 미래에 소금의 부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소금을 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투기적 수요로 소금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0원으로 오른다고 하죠. 이러한 가격 상승은 투기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투기자가 가격을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격 상승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소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 아껴 쓰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급자를 자극하여 이전보다 소금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상 투기자는 가까운 장래에 재화의 공급 감소가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조기 경보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기자는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연기 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투기자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소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2,000원으로 오른다고 하죠. 이때 투기자는 소금을 내다 팝니다. 그러면 그는 그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됩니다.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았으니까 2배 이익을 본 거죠. 이러한 이윤 획득이 투기자가 많은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기로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투기자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공급 감소로 소금 가격이 더 폭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원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더 좋지 않은 상황임은 물론이죠. 그러나 투기자가 사놨던 소금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3,000원이 될 소금 가격이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투기자는 소비자가 미래의 높은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 사뒀던 소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공급 감소를 완화해 보이지 않게 소비자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투기자는 미래의 재화 부족을 예견하는 선각자입니다. 앞으로 닥칠 재화의 부족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미래를 위해 많은 양을 확보해 저장하고 재화 부족이 확실해질 때 비축해 놓았던 재화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공급 부족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여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가격의 극단적인 등락을 완화시키죠.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낮아질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높아질 가격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투기자는 이런 역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투기자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잘 예측해야 하죠. 잘못 예측하면 커다란
손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유동성이나 지급불능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가 디폴트 할 것이라고 믿어 그 국가의 채권을 투매한다면 그 투기자는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윤동기 때문에 투기자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로 형성된 미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투기자들은 구매와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거래하죠. 투기자들이 구매와 판매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해 시장에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요컨대 투기자는 시장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죠. 이뿐만 아니라 투기자는 다른 사람의 위험을 떠맡는 일을 하죠. 예를 들어 가격이 한 접에 5만 원이었던 파종 시기에 한 농부가 마늘을 심었다고 합시다. 수확 기의 마늘 가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5만 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한 투기자가 와서 수확기에 인도할 수 있는 마늘에 대해서 한 접에 6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합시다. 농부가 파종 시기에 그 거래를 받아들이면 그는 마늘이 미래 가격에 대해 노심초사할 필요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자가 미래 가격 변화의 부담을 지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이죠. 농부와 투기자 간에 분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는 마늘 농사에, 투기자는 위험 부담에 각각 특화한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본 것이죠. 수확기에 가서 마늘 가격이 8만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투기자를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요? 농부가 마늘을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투기자가 가로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수확기에 마늘 가격이 3만 원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손해를 본 투기자를 동정하고 그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투기자가 이윤을 많이 얻었다고 비난한다면 그가 손해를 입으면 동정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껏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자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투기자들은 항상 많은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기자는 항상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쫄딱 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신이 예측한 대로 미래가 전개될 때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직업에서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듯이 나쁜 투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지인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로부터 새로운 도시계획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토지를 구매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경우죠. 이러한 투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한 것이고 그 지역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사업비용을 증가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투기자는 정보를 생산 공급하며 가격 변화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위험을 떠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투기자는 비난받아야 할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기자를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투기자는 다른 생산적인 주체들과 동일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